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5 234번째 이야기 파일럿 2부. 안녕하세요. 청주 문어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용가입니다. 지난 1부에서 남북한 김장 문화의 차이를 가볍게 짚어봤잖아요. 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여기저기 김장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장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문화라는 얘기 일부에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차이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천 용가님, 2부에서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네, 2부에서는 남북의 김장 시기부터 김장 후 먹는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얘기, 2부에서 더 알차게 채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 드릴게요.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선 1부에서 북한과 남한의 김장 문화 차이를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김장 시기부터 함께 차례대로 짚어봅시다. 남한은 지금이 딱 김장철이죠? 맞습니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김장하는 분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빠르면 10월 말부터 따뜻한 지방의 경우 12월 초까지도 김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김장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위도도 높아서 기온이 조금 더 낮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늦으면 11월 말까지 남한보다 대략 2주 이상 이르게 김장철이 시작됩니다. 북부지방은 첫눈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김장이 겨울 내내 먹을 식량이니 더 절박하겠죠. 겨울에 상에 차려지는 반찬이 몇 가지 김치가 전부인 집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장철을 김장전투라고 부른다고요? 네, 김장전투 얘기는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했었죠. 북한의 잡지나 관련 자료에서도 김장전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가정주부에게 김장기간 특별 휴가를 줬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얼마나 김장이 중요한 행사인지 짐작이 가시죠? 북한에서 김장이 중요한 만큼 준비도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해마다 1인당 100kg 정도의 배추를 배급받는다고 하니까 그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김장 전투가 김장 재료를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장 재료를 주로 배급받아서 사용하지만 직장이 없는 주민은 재료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재료를 직접 밭에서 캐고 손질하기까지 발벗고 준비하다 보면 한 달을 훌쩍 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김장 준비를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김장을 할 차례죠. 북한의 김치는 남한에 비해 양념을 최소화합니다. 이게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특징이라고 해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김치 양념은 줄고 담백하면서도 절제된 맛이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물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남한의 김치를 보면 양념과 젓갈을 많이 사용하면서 국물이 자작한데요. 북한은 기온이 낮고 발효가 잘 되지 않아서 양념을 적게 하고 대신 소금물 육수를 붓습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건 고춧가루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어려운 집에서는 소금에 배추를 절여서 백김치 형태로 만들었다가 김치를 먹을 때 고춧가루를 조금씩 발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 김치는 빨간 맛보다는 시원하고 맑은 맛이 강조된 셈이네요. 그 덕에 더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치를 시원하다, 깔끔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양냉면 육수가 담백하고 깔끔하잖아요. 딱 평양냉면 먹는 느낌이려나요? 한번 맛보고 싶네요. 이렇게 김장을 다 마치고 나면 남북을 망라하고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청주 문어빵님,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치에 보쌈 싸먹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보쌈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쌈 대신 감자를 김치 양념에 찍어 먹거나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집은 찰떡과 함께 김치를 먹는다고 해요. 이게 남한에서 들으면 조금 생소한 조합처럼 느껴지는데 북한 농촌에서는 겨울철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아서 감자, 고구마가 거의 주식 수준이거든요. 겨울 문화와 연결해보면 북한에서는 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찰떡의 김치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조합인데 집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늘상 김장하고 나면 보쌈, 수육 이런 음식에 먹을 생각만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깔끔한 북한 김치가 이런 담백한 구황작물이나 찰떡이랑 잘 어우러져서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만든 김치는 김치움에서 익어가게 됩니다. 김치광이라고도 하는데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서 김치 저장고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겨울이 길고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김치움이 사실상 생존 창고네요. 이 김치움은 보통 북한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김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를 걸기도 한다고 해요. 이 점이 김장에 있어 남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남한에서는 이제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1가구 1김치냉장고를 넘어서 김치냉장고가 2대, 3대씩 있는 집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김치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것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결국 북한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의 상징이네요. 맞습니다. 김장을 통해서 북한의 협동과 분단 문화, 그리고 겨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방식도 규모도 다르지만 남한에서도 김장을 통해 아직까지 한국의 정이 남아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장은 한국만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다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연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한과 다른 북한의 김장 문화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치는 사실 단순히 남북한으로 나뉘기보다 지역마다 김치 담그는 재료나 방식이 다르잖아요. 남한만 해도 맛있고 다양한 김치가 이렇게 많은데 북한의 김치는 과연 어떨지 그 맛이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주 문어빵님은 어떠셨어요? 네, 2부에서 김장 시기부터 재료 준비, 또 김장하는 방법, 그리고 김장 후에 먹는 음식까지 순서대로 알아봤는데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직접 김장 현장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역별 김치의 모습까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변화한 남북의 식탁에 관한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인천용과 청주 문어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telling me I